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열전 진행자 최웅수입니다. 한 기업의 상품 판매량은 광고 효과에 따라 결정되곤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와는 달리 아파트 분양 광고에 있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 신도시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부실 시공 및 입주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사용 승인 인허가를 지난 6일 내줌으로써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으나 그동안 예비 후보자들이 받아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사에서는 작업 공정에 따라 제대로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당 화성시 을 김영남 지역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남 위원장님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중앙당 대변인단의 또 부대변인으로 활동하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현재 그 동탄 이 신도시죠. 그쪽 지역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동탄 1, 2 신도시가 지역구입니다. 네네. 우리 지역 주민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화성시을 지역위원장 김영남입니다. 저는 동탄 신도시 주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큰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저는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어디로 또 언제라도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여러분 곁에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 김영남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우리 동탄 1, 2 신도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 정말 자족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 김영남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남 위원장님께서는 이쪽 지역에서 학교도 나오셨고 또 지금 현재 아파트가 그 분쟁하고 있는 입주 때문에 지연이 된 그 아파트가 이제 중리였어요. 그죠? 네. 그 동탄면 옛날 중리였었죠. 그 지역에서 지금 말썽이 이제 시행사하고 좀 마찰이 있는데 입주 지연도 있고 주민들 불편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언제 그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한다고 해서 입주자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제가 입주자 사전 점검에 갔다가 너무나 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입주는 6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전 입주 안전검사 때 미비했던 점이 혹시 무엇이 드러났나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입주자 사전 점검이죠. 예. 입주자 사전 점검에 갔을 때 아직 아파트의 어떤 외부의 공용 부분의 조경이라든가 또 석재라든가 많은 부분에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작은 포크레인도 와서 아직 공사가 하고 있었고 또 아파트 내부의 공용 계단 부분에 난간도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아파트 그렇다고 전용 부분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떠냐면 전용 부분에도 페인트통에 페인트가 막 쏟아져 있다든가 또는 어떤 이렇게 내장 마감재가 들떠 있다든가 또 아예 샤워 부스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1316세대가 맞죠. 1300세대 이상이면 상당히 큰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쪽 그 입주 예비 위원회라고 합니까? 그 입주자 예비 입주 예정자 모임. 이 모임이죠. 임의단체로 한 15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자에 대한 발코니 벽제 콘크리트 마감 도장이 돼
돼 있다는 등 위백의 버팀 시 시공이 안 돼 있고 도장에 콘크리트 공보가 그냥 남아 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 이제 그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성시 측에서는 얼마만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 사실은 이러한 그 공사 지연 또 공사가 그 계획대로 설계대로 또 건축 계획대로 이 부분들이 공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은 완벽하게 완성된 아주 좋은 아파트를 사전 점검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는 입주자 사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입주 시점은 2월 28일로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이 결국은 화성시의 감리 감독이 부실했다. 예. 그러니까 건축 승인만 내줬지 과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건설회사가 이렇게 건물을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에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그 입주자 사용 점검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공정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착공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준공검사 시기까지 대략 처음에 그 시방서에는 그 몇 개월로 잡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22.5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네. 22.5개월에 사실 1월 달로 알고 있는데 1월 달 말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한 달을 더 연기해서 2월 28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충분하게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성시가 이것을 사용 허가를 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월 6일 날 사용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1, 2, 3, 한 3개월 가까이 이제 입주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또 이사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 달 연기돼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다리셨죠. 네. 그래서 2월 28일 날 입주를 하겠구나. 네네. 그럼 2월 12일 날 입주자 사전 점검에 가면 건설회사가 완벽하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아파트를 지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전문가들은 최소한 서너 달 걸린다. 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설사는 한 달이면 된다. 2월 28일까지 무슨 수가 있어도 완벽하게 완공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완공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는 이삿짐 보관센터에다 맡겨놓고 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네. 정말 많이 고초를 겪으면서 2월 28일까지도 입주가 어려워지자 결국 3월 6일로 이렇게 입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분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쪽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발견이 됐어요. 지하 주차장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제 설계도와 다른 오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실측을 해서 주민들이 이제 발표를 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 자료 한번 보시죠. 네, 논란이 됐던 아파트 현장입니다. 네, 주차장을 보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주차장이 라인이 생긴 게 눈에 들어옵니다. 건설사에서 법정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하려다 주민들한테 적발이 되자 건설사에서 부랴부랴 주차 라인을 그어놨던 게 눈에 띕니다. 네, 또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네, 세 대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그런데 바짝 주차를 했지만 가운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차에서 나올 수 없도록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네, 취재진이 줄자를 가지고 실측을 해봤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폭이 일반 차량일 경우 3.2m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네, 보셨죠?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취재진들이 갔는데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주차 규격이라고 하죠. 폭이 되게 좁아요. 그렇게 또 시공이 돼 있어요.
또한 그 주차에 대한 그 오시공이 이제 적발이 되자 이제 그쪽 그 건설사입니까? 그 건설사에서 부랴부랴 갑자기 주차 레인이 없는 그 라인에다가 도색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엉터리예요. 화면에 보셨다시피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형차 그리고 장애인 차량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엉터리로 도면에는 있지만 그 실제 가보니까 도면에는 없는데 실제 가보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딥니까? 그 건설 회사에 실수를 한 거라고 지금 입주민들이 그 상당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해서 소방설비 안전검사가 완료 통보를 했답니다. 아마 그 소방방재청인가요? 재난안전본부에서 다시 그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검사를 하기로 했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분도 네. 설계대로 이것이 미비해 있다. 그 설계와는 전혀 다르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6일 날 사용 승인을 낸 화성시에서 저에게 이제 해명을 한 내용은 설계대로 잘 지어져 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 사용 승인을 내어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화성시가 사용 승인을 내줄 때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있으니까 사용 승인을 내주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또 소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같은 경우도 그 비상 탈출용 매트를 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깔 수 없게 그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다던가 네. 그런 이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성시가 사용 승인을 내어줬다면 그런 부분은 화성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또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그 조기 개원할 수 있도록 민원을 또 일부 그 입주 예정자들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 문제점은요, 이젠 뭡니까?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 모임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집 관련된 네.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부연 설명해드리겠지만 현재 그 아파트 시공사입니까? 건설 회사에서 무려 대한민국의 임대주택만 한 3만 채 정도를 분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두 번째 동탄 제2신도시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어린이집도 그 위례 신도시에서 말썽을 빚었던 그 건설업체라고 합니다. 이제 어린이집 그 사업까지 뛰어들고 있고 또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승인에 대한 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뭐냐면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나 그쪽 상위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관리 규약이라고 하죠. 네. 관리 규약에 준해서 이제는 그 법입니다. 그 아파트에. 그런데 현재 입주 예비 후보자의 모임은 민간 한마디로 임의단체예요. 그 임의단체에서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이걸 입찰로 해줘가지고 하지 않고 로 넣어줬을 경우에 그 건설사로 나중에 입주를 다 했을 경우 입주자 대표 협의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은 지자체 화성시에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건 입찰로 안 하고 왜 이 재산을 공유재산을 왜 줬냐 했을 경우 법적 논쟁이 된다는 그런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 관계자분 그러니까 입주자분 그분 인터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왜 여기는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제기했을 때 원래 수분양자 내지는 또 중간에 또 소유권 갖고 계신 분이 분양권 갖고 계신 분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았고 그거를 계약을 이전을 할 때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전하라고 분명히 얘기가 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어떤 납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은 항상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았어요 건설사에.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 입주 대표단도. 네, 현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그 김영남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그 남경필 지사께서도 오셔가지고 이 부분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화성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뭡니까 그 부도블록을 다시 깔아라 침하됐다고 해서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 경기도가 품질 검수를 했죠. 네네. 그 품질 검수를 했는데 이 품질 검수에서 이제 입주 예정자분이 아파트의 마루 부분이 네. 하루 전만 해도 마루가 없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마루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하루 전만 해도 이 바닥에 크랙이 가 있고 예. 배관이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랬는데 하루 만에 이것이 감쪽같이 전체 마루가 다 깔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것을 하자를 다 잡고 공사를 완료했는가 네. 의구심이 든다. 네. 그래서 그 회사에게 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뜯어서 하자가 없으면 내 돈으로라도 내가 다 수선을 할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각서를 쓸 테니까 뜯자. 네. 근데 그것도 거부를 하다가 네. 건설회사가 네. 거부를 하다가 남경필 도지사가 이것은 상호 신뢰의 문제니까 에서 이 의견을 좀 민원을 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건설사 이렇게 사자가 이제 그 현장을 확인을 한 겁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네. 그랬는데 실제로 입주 예정자분이 말한 대로 바닥에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이 이제 마루가 깔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자나 부실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덮어버릴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마루를 깔거나 마감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경기도지사님도 아파트 품질 검수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품질 검수하는 검수단원들도 아주 통상적인 예는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현재 품질 검수를 진행해 보니까 보통의 아파트와는 좀 다르게 미비점이 많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해결된 게 무엇이 있는가. 남경필 지사가 오고 시장이 오고 네. 국회의원이 오고 네. 뭐 오자 협의체를 만들고 네. 사자 협의체를 만들었답니다. 예, 국회의원 측에서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과연 어떤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됐냐? 없어요. 네. 결과물은 없다는 거죠. 결과물은 없어요. 뭐냐면은 에서 뭘 해주겠다 서비스로 네. 뭐 서비스로 주차 유도 시스템을 뭐 해준다. 네. 뭐 이런 걸 해준다 저런 걸 해준다 해갖고 이제 몇 가지 뭐 비대를 설치해준다. 네. 이거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해준다는 부분이지 공사를 어떻게 이 공사가 잘못된 것을 완벽하게 할 건지 이것을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천장에 물이 새는 부분 어떻게 잡을 건지 딱 그런 공사를 그 전문가들이 뭐 예를 들면 3달 걸린다는 공사인데 한 달 만에 했으면 그럼 많은 미비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로드맵이 전혀 없었고 변화가 없이 사용 승인이 난 거죠. 3월 6일 날. 네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담당 부서 있죠? 화성시 담당 그 인허가 담당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그 시연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사장공사를 드리고 나서 입주 지연 해소됐으니까 이제 그 뒤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자 보수는 하고 있고요. 뭐 부실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해소를 되어된 부분도 있고 이제 안전점검도 실제로는 안전점검을 모두 다 실시를 했는데 입주민들이 부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안전점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분 또 입주하신 분들은 어떤 우려를 하시냐. 언론에 나가는 건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입주민이 계시는 반면 또 어떤 입주민들은 밝혀야 된다. 정확히. 이미 사용 승인은 났지만 그래도 아파트 문제에 있는 거는 안전에 대한 그 위협이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선을 하고 가자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취재 갔는데도 저희들이 취재 왔다는 것까지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데 입주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관련 부동산에 계신 분들도 이 아파트에 지분을 가지고 뛰어드시고 아니면 투자자들도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페에도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입주자분들이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바람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쪽에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히신 분들, 그러니까 건설사 측도 있고 또한 부동산 관련자분들도 이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투자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어려운 살림으로 적금 부어가지고 목돈 마련해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 핏값 받아서, 핏값이라 죄송하지만요. 거기에 대한 뭡니까? 딱지 받아가지고 딴 분한테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뭐 얼마 그 뭐라고 하죠? 그 흔히 딱지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차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외에 정말 순수한 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 화성시나 경기도에서 좀 감시를 해주시고 개선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맞죠? 예,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현재 그분들이 지금 진행하고는 있지만 주민들 간에 또 민민 간에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게 있습니다. 카페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밝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밝히지 않고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입주 예정자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설령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그들의 의사를 표현할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입주자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입주자와 건설사와의 이런 분쟁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의 총체적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선분양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분양제가 사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를 해서 후분양제로 바꾸고 그러니까 시간은 물론 걸리겠지만 제도적으로 바꾸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분양제로 바뀌기 이전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예정자 단체는 이것이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입주 예정자 단체가 건설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현저하게 이것은 갑과 을 관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대등한 관계로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돈 내고 내 집 짓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도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건설회사가 가로막으면 내 건물인데 사용 점검,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서도 정작 이삿짐까지 갖고 와라. 그렇게 해놓고도 입주 예정자들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카메라 못 들어가게 YTN 카메라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저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그러면서 사용 승인 신청하고 이삿짐 갖고 와라. 이사 들어간다. 이러한 병폐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분양제로 인해서 건설사를 갑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절대적인 갑인 건설사가 아주 가장 약한 약자인 흩어진 모래알과 같은 아주 흩어지고 단합하기 힘든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가진 이런 입주 예정자들을 손쉽게 요리해서 아주 각계격파를 하고 그리고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국민의당에서도 현재 그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 또 국토부 관련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네, 지금 중앙당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대변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런 내용을 국회의원들께서 그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알고 계실까요? 우리 그 당에 네.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파트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아파트의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좀 인하를 해서 우리 입주자분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고요. 네. 또 국토교통 특위도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 특위에서도 이런 선분양 제도의 병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후분양제로 이것을 바꾸기 위한 법제화를 위한 그런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잘 그 반영이 돼가지고요. 입법 발의가 돼가지고 그 국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좋은 정책이 수반돼가지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위원장님 그러면은 그 화성시 공무원들이 현재 인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내줘가지고 이젠 앞으로도 그럼 입대위가 이분들이요, 이 예비 입주자 그분들하고 접촉은 계속 하시면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보도자를 봤을 때 저희들이 보도자를 보니까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예비 입주자들하고 그럼 우리 또 그 김영남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하시면 그 법적인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이제 이 건설 회사가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5자 협의체, 4자 협의체 하면서 화성시 경기도 또 지역 국회의원 건설회사 이것을 등에 업고 오히려 입주 예정자들을 거기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 건설회사가 더욱더 완강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고 그리고 그 2월 28일 사용 승인을 강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권력은 없지만 그러나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내가 화성시에 화성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전진단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었고 또 건물이 완공됐다는 그 부분이 아직 입주 예정자분들의 아직도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날 사용 승인을 내준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감사원에 감사 신청도 하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화성시가 2월 28일 날 승인을 못 내주고 3월 6일 날 승인이 나긴 했지만 저는 화성시가 정말 법적인 면에 전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어서 이 부분을 사용 승인을 내어줬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정말 문제가 된다면 향후에라도 저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분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실제 입주를 해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한 14가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입주 예정자분들이 6월 달까지 입주 그 지정 기간 동안에 모든 하자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이 분쟁으로 법적인 분쟁으로 만약에 이것이 발전한다면 그리고 실제 구조 안전 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입주 예정자분들이 요청한다면 함께 법적인 대응의 의사도 있습니다. 네, 예. 그 앞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 건설 회사가 위례 그 신도시에서도 지금 동탄 이 신도시와 같은 똑같은 그 전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건도 있었고 그 뭡니까 입주 예비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했었고 뭐 반성문 사건 반성문을 쓰라고 했답니다. 그 주민한테 국민한테 건설사 회장이 그런 그 갑질이라고죠. 그런 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걸 누가 막아주고 있습니까? 과연 정치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영남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순점이 있는 그런 그 법규를 건축법이나 거기에 대한 법규를 좀 더욱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그런 그 공부도 하셨고 또 거기에 주민의 방패 역할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위원장님께서도 그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그 알 권리와 주민들의 그 대변인 역할을 좀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카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카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은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예. 뭐 제가 가입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예, 정치인 입장이다 보니까 네. 네, 카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예비 후보 입주
카페 같은 경우에는 60여 업체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카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계약서와 또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동의서라고 해야 하나요? 동의서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있어야만이 가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입회비가 또 3만 원이랍니다. 그 운영진들이 한 15명이라고는 되는데 거기에는 또 법무사, 부동산 업체 각 한 분들씩 이제 들어와 있대요. 근데 이분들끼리도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이제 논의할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또 저희들도 취재 결과 그 카페만 결성해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만약에 그 입주 일단 예비자로 해서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그 카페를 가입했다가 일단 그분들 상당히 많은 분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60여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은 그 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뭐 언론 홈페이지 보게 되면 공익 광고 같은 경우도 한 구절 뭡니까 한 페이지 나가면 조그맣게 배너 광고 하나 나가면 200~3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카페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쪽 공동구매 관련된 부분이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께 모르시니까 아직 그 내용은 일단 주민들끼리 갈등 문제 그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현재 그쪽 그 건설 업체와의 그 분양에 대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끝으로 뭐 주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얼마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나. 어쩌면 이익집단의 이익단체 또 재벌들 대기업 그들의 편의를 봐준 건 아닌가. 그리고 힘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이런 일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소외당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 사태 이 건설회사 어떤 이런 입주 지연 문제 이것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점은 화성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 감리를 좀 더 감리 감독을 잘 했더라면 그렇다면 이것이 사전에 좀 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사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두루뭉실한 답변보다는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하겠다. 또는 3월 30일까지 완벽하게 공사를 보완해서 다시 사용승인 신청해라 하고 행정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호자협의체니 사자협의체니 하면서 입주민들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그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건물은 30년, 40년, 50년 사용해야 될 건물인데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어떤 재난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아파트는 자기 자산이에요. 네. 자산이고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그 비용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정말 자기 집이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 침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나서가지고 정말 그 규제나 거기에 대한 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장기간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분양광고 문구를 꼼꼼히 검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분양계획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작지라도 높은 품질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면서 공정으로 인한 입주일이 연기된다면 보상도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사일전 진행자 최용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